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토요미스테리 제목에서 다소 충격적이라고 이미 느끼셨을 텐데요. 매춘섬, 그 존재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1998년 일본 미에현에 살고 있던 24살의 여성 츠지데 노리코 씨. 그녀는 잡지사의 기자로 일하면서 업무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1월 24일, 그날도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그녀는 신입이었지만 의욕이 아주 강한 친구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낮에는 여기저기 취재를 뛰어다녔고, 그날 저녁에도 기사를 쓰는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문득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다 돼갑니다. 마침 사장이 다가와서 더 늦기 전에 돌아가라고 권유했고요. 그렇게 노리코가 가방을 챙겨서 밖을 나선 시각은 약 11시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의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때 이후 노리코의 흔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늦도록 들어오지 않자 야근을 하나 보지 하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도 없고 돌아오지 않게 되자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바로 회사에 연락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녀의 상사가 어젯밤 11시에 퇴근했는데요. 오히려 회사에서도 노리코가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는다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날입니다. 이 노리코의 회사에서 멀지 않은 거리의 한 보험회사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가 발견됩니다. 경찰이 내부를 살펴봤더니 차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담배꽁초가 남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발견 당시까지 라디오의 전원이 켜져 있었다라는 것, 또 조수석 시트가 뒤로 좀 젖혀져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누군가 함께 이 차에 있었고 급하게 차를 버리고 떠났다는 게 될까요? 여기서 문제는 노리코는 흡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라디오를 즐겨 듣지도 않았죠. 분명 누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경찰들이 한 남성을 만나게 돼요. 사실 그는 취재일로 노리코와 만난 적이 있었고요.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이 남성이 30대인데 사건 당일인 11월 24일 그는 늦은 밤 퇴근하던 노리코와 만났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경찰이 일단 물었죠. 그날 뭘 했냐고요. 남자는요. 전날에 노리코와 취재를 하면서 말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사과하기 위해서 만났다. 라고 진술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11월 24일 밤 노리코는 회사에서 나가서 그녀의 차를 이 보험사 주차장에 세워뒀고요. 이후 남성의 차로 옮겨서 한두 시간 대화를 하고 이후 다시 그녀를 보험사 주차장으로 이 남성이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행방이 묘연했던 거죠. 남성은 자신은 이 사건과 계속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애초에 노리코가 퇴근을 하게 된 건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장이 와서 집에 가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딱 약속이 잡혔는지. 게다가 전날에 언쟁을 벌였던 남성과 그렇게 늦은 시간에 굳이 단둘이 만나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남성 차에 순순히 탔다? 라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의심과 함께 30대 남성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그는 여전히 사건과의 관계를 극구 부인합니다. 수차례의 조사 끝에 그는 유력한 용의선상까지 올라가지만 결국 노리코를 납치했다, 살인했다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목격자가 없고 노리코가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계속 용의자로 몰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종된 노리코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주장했던 남성이 내가 무죄 판결만 받으면 모든 걸 털어놓겠다라는 약간의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나자마자 입을 닫아버리는데요.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노리코 씨의 가족은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성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됩니다. 이번에는 감금 사건이에요. 용의자로 체포가 됐고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분명 뭔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의심이 되긴 하지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노리코 실종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수사망을 빠져나가죠.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딸의 행방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넣어서 전단지를 돌리고 광고를 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리코의 행방은 베일에 쌓여버립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실종에 둘러싼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가설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매춘섬에 팔려갔다는 이야기. 이 가설은 그녀가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리코 씨가 살고 있었던 미에현에는 실제 유명한 매춘섬이 존재했는데요. 상공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긴 이 섬의 정식 이름은 와카타노시마, 둘레가 7km 정도인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2011년 기준 약 270여 명의 거주 인구가 있었고요. 원래는 이제 파도가 되게 심할 때 어민들이 이곳에서 약간 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던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섬 주민들은 대부분 숙박이나 요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내에서는 조사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배를 타고 남성들이 집단으로 섬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이곳에 또 다른 수입원이 성매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순수한 어떤 관광의 목적으로 여기를 찾는 사람은 줄어들었고요. 거주하는 사람조차 여성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와타카노시마는 여자만 사는 섬이라는 별칭도 가지게 되죠. 이곳을 방문했던 몇몇의 기록에 따르면 섬 곳곳에는 버젓이 성매매 알선소가 들어서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점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서 방문객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실수로라도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4년 일본의 근현대 매춘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역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곳을 연구한 어떤 서적이 발간되는데, 이게 발간되고 나서 이 섬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출판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매춘섬이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 덕에 섬 사람들은 경찰과 언론에 대해 경계심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2016년 이 섬 근처 다른 곳에서 일본 내 선진국 정상회의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개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 언론이 근처에 이렇게 매춘 산업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그곳을 맹렬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에 경찰의 단속이 강화됐고 일하던 여성들이 체포되어 가면서 점차 이 유흥가의 분위기를 벗고 관광지로서 탈바꿈하려고 했다라는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섬 주변에 살던 노리코의 직업은 기자였습니다. 당시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섬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이 있다라는 제보가 존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노리코 기자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취재차 그 섬에 방문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가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늦은 시간, 이미 퇴근을 했는데 보고도 없이 홀로 그 위험한 곳에 취재를 하러 간다? 그런데 납치까지 당했다. 라는 스토리가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론도 있었습니다.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거죠. 납북설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일본에서 사실 이미 몇 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20대 젊은 남녀가 그 타겟이었고 모두 해안가 근처에서 실종됐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 무렵 북한이 일본인으로 위장할 스파이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인을 납치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1998년에 갑자기 실종된 노리코 씨도 어쩌면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명확한 근거는 없기에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미에현 경찰은 이 가설에 조금 무게를 두고 노리코 씨를 납북 일본인 실종자 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평양에 자주 출입하는 일본인 기자가 납북 일본인에 관해서 노리코 씨가 있는지 행방을 수소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납북설에 대해 노리코 씨가 정말 북으로 간 건지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 사건입니다. 이 미해결 사건을 조사하는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 TV의 힘이라는 곳에서 노리코 실종 이야기를 다루면서 행방을 쫓게 되는데 이 또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암시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녀.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 기자의 실종 사건은 되려 일본의 추악한 존재인 매춘섬의 상황을 알리게 된 계기도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 토요 미스테리는 하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바제시카였습니다.